그녀가 날 그린 것 같다. 나와 수치는 결혼한 지 거의 3년이 됐다. 근데 요즘 그녀는 이상해지고 있다. 자주 야근을 핑계로 새벽 일, 2시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종종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안 회신한다. 가끔 휴일이 되면 일찍이 사라지기도 한다. 가끔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녀는 샤워를 하고 곧바로 자러 가서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그녀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위로해왔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 되자 수씨는 역시 일찍이 집을 나섰다. 나는 그녀에게 오늘이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니 가능한 일찍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그녀는 응이라고 한마디 답장했다. 그러고 보니 8시, 9시, 10시가 지나도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12시가 되자 문 앞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잠깐 들었고 수씨가 드디어 돌아온 것을 알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표정이 약간 놀란 듯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꼼꼼히 조성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천천아, 고생했어. 환영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씨는 눈동자만 약간 움직이고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일단 샤워할게라고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내 마음은 약간 슬펐다. 끝내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녀의 고개 끄덕임 한 번만 받은 셈이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수씨가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필경 12시까지 집에 돌아온 것이니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 수치는 이미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고 방금 벗은 코트를 소파에 무심코 던졌다. 나는 작게 역시나 이렇게 마구잡이하게라고 중얼거리고 수씨의 코트를 집어들고 다시 옷장에 걸었다. 옷을 안고 있을 때 나는 매우 특별한 향을 맡았다. 수씨가 자주 사용하는 향수와는 달리 이 향은 매우 가볍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향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코트를 제자리에 놓쳐 수치도 거의 샤워를 끝내고 머리를 말리러 나왔다. 나는 데워둔 음식을 테이블에 차려놓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때 수씨의 핸드폰이 갑자기 불 켜졌다. 나는 이를 위해 동료가 보낸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들고 보았는데 눈에 들어온 문장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자기야, 집에 도착했니? 바로 그때 수씨가 머리를 말리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녀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한 번에 빼앗았다. 그녀는 진연, 너 미쳤니? 너 내 핸드폰을 보는 게 뭐야? 라고 질책했다. 나는 찌르는 듯 웃으며 난 너의 남편인데 왜 못 보는 거야? 네가 나한테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맞지 않아? 사람이 자기야, 집에 도착했니? 라고 물어봤다. 답장해 보라고. 내가 너가 어떻게 답할지 보고 싶다. 라고 말했다. 너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수씨의 눈이 갑자기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필경 수씨가 최근에 보여준 행동들이 너무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수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 3년을 살아왔고 그녀가 당당한 태도가 나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씨, 만약 나한테 비밀을 숨기고 있지 않다면 증명해 보렴.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더욱 수씨에게 좋게 될 것이라고 바랬다. 수씨는 날 끈기 있게 쳐다보았다. 분명히 그녀도 나의 이렇게 뻔뻔스러운 태도에 놀랐을 것이다. 마음이 죽어가며 진연, 어쨌든 3년 동안 부부였는데 원래 너의 눈에 나는 이렇게 비열한 여자였던 거니? 라고 말했다. 핸드폰 화면에 몇 번씩 타이핑을 했지만 내가 보이지 않게 보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략 3초 후 수씨가 핸드폰을 내 눈앞에 놓았다. 눈앞의 일은 나를 순식간에 치열하게 만들었다. 수씨가 상대방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영상에 나타난 것은 몸매가 매력적인 여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단지 흰색 목욕 가운 하나만 입고 있었다. 수씨 남편님, 제가 예쁘죠? 화면 반대편에서 느긋한 여성 목소리가 들려와 내 얼굴은 빨갛게 되었고 목 밑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족하니?
수씨는 핸드폰을 되찾아 영상을 끄고 차갑게 물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실 혼을 잃은 듯 미안해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수씨는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옷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자책감에 잠겼다. 수씨는 나를 욕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이런 냉담함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 오늘의 양조식도 분명 실패했을 것이다. 그녀가 아직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테이블에 놓았다. 떠나기 전에 나는 침실 문을 두드리고 수씨에게 오늘 밤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고 만약 그녀가 배가 고프다면 테이블에 계란볶음밥이 있으니 먹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자 침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수씨가 안에서 나왔다. 눈주변은 붉어져 있었고 마치 방금 울었던 것처럼 보였다. 진현, 너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니? 세상 누구나 나를 의심할 수 있지만 너만은 안 돼.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올 때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았는지 잊었니? 내가 지금 매일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해 줄 수 없니? 수씨는 말을 할수록 더 슬퍼져 눈물이 흐르고 작은 주먹을 내 가슴에 계속 때렸다. 이를 보고 내 마음이 아팠다. 나는 수씨를 단단히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의심해서는 안 됐어라고 계속 말했다. 심리적인 갈등이 해결된 후 수씨의 약한 모습을 보며 더욱 애정이 생겼다. 그녀가 야른 잠옷 하나만 입고 가슴이 가려졌다 드러났다 하는 모습을 보고 머릿속에 이전의 영상에서 본 야한 장면이 떠올랐다. 나의 복부에 열기가 솟아오르며 수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 귀에 살랑살랑 속삭였다. 수씨, 너를 원해. 수씨는 나를 거절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무보를 해도 된다고 했으며 내일 그녀가 약을 사서 먹을 거라고 했다. 일밤을 감미롭게 보냈다. 다음 날 일어나자 수씨는 이미 나갔고 테이블 위에 죽 한 그릇과 2접시의 반찬이 놓여 있었다. 수씨가 준 아침 식사를 마신 지 얼마나 됐을까? 내가 느끼는 전 세계가 밝아졌고 심지어 출근도 기분 좋아졌다. 회사 사물함 방을 지나갈 때 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중 한 젊은이가 조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화려한 외모를 가진 그는 바공주로 불리며 남자인데도 매일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마치 여자처럼 행동했다. 로리, 너는 모르는데 어제 밤에 바에서 한 사무직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어.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 녀석이 또 성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바에서의 경험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갑자기 사물함 방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분노에 질려 이 젊은이의 칼날을 잡고 조명, 너 신상에 뿌린 게 무엇이야?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물었다. 조명은 나에게 놀라며 눈을 피하고 당황스럽게 연 형님, 이거는 코롱물이에요. 왜 이래요? 라고 대답했다. 코롱물? 꽤 많은 시간을 들여 이해를 한 끝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향수라는 것을 알았다. 브랜드에 따라 냄새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것이다. 그날 수씨 코트에 놨던 향수는 조명이 뿌린 것보다 더욱 가볍게 느껴졌지만 확실히 코롱물이었다. 젠장, 수씨의 몸에 왜 남성 향수 냄새가 날까? 그러나 어제 수씨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녀를 의심하기가 어렵다. 부행, 이번에는 반드시 이를 농청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명에게 평소에 남성들이 이런 향수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대부분 밤에 바에서 놀고 다니는 남성들이 약간 뿌린다고 했으며 이렇게 하면 이성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오늘 밤에 조명과 함께 바에 가서 수씨 코트에 놨던 독특한 향기를 만날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수씨가 전화를 걸어와 오늘 밤은 회사에서 모임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희미하게 전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언니, 너 졌어. 한 잔 더 마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바로 그녀에게 누군가가 그녀에게 술을 권하는지 물었다. 수씨는 웃으며 진연, 걱정하지 마. 회사 동료들이 함께 가위바위보하며 놀고 있는 거야. 방심, 나는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안심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놀기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때로는 회식을 할 때, 때로는 나도 주사위를 굴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을 때 몇 잔씩 마셔야 한다. 수씨는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니 절대로 스스로를 취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마디 더 덧붙여 만약 술을 많이 마신다면 전화를 걸어가서 데리러 갈 거라고 했다. 수씨는 막연히 약속했고 나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조명과 함께 근처의 한바에 갔다. 헤이, 연 형님, 바 공주인 나와 함께 왔으니 이곳에 온 것이 맞아요. 이 바의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조명 이 녀석이 계속 내 귓가에서 떠들었다. 그러나 나는 듣는 재미가 없었다. 나와 그의 목적은 다르다. 그는 여자를 찾으러 왔고 나는 남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르쳐준 여자들을 꾸는 방법은 거의 하나도 사용할 수 없었다. 내가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조명도 약간 재미가 없어 보였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스스로 즐길 거리를 찾아갔다. 나는 주스 한 잔을 주문하고 바다에 기대어 야광램프 아래 미친 듯 흔들리는 남녀들에게 시선을 떨군다. 그 사이에도 여자들이 주동적으로 나와 얘기를 건넸지만 나는 그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 예에 바르게 거절했다. 그런데 여자들이 동시에 나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처음에는 왜인지 모르겠었는데 몇몇 여성스러운 친구들이 나에게 눈초리를 주자 알았다. 원래 그들은 나를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게이로 착각한 것이었다. 난 이 상황에 웃을지 울을지 모르겠을 때 갑자기 눈앞에 아름다운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당황했다. 이게 수시가 아니냐? 오늘 수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지나간 그 그림자는 측면도 뒷모습도 너무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백색 코트는 분명히 그녀가 입었던 것이었다. 수시가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비밀리에 바에 놀러 온 거야? 이 생각에 나는 갑자기 긴장해졌고 뒤를 쫓으며 수시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바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몇 번 소리쳤지만 수시는 전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걷다가 인간의 흐름에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뒤를 쫓아갔고 길에 사람들을 부딪혔다. 조명은 뒤에서 연 형님, 제멋대로 뛰지 마세요. 거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외쳤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수시가 나를 속이고 이런 어수선한 곳에 왔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분노에 휩싸였다. 인간의 흐름을 뚫고 나와보니 바 뒤에 복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복도 양쪽에는 많은 개인실이 있었다. 수시가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은 이 모든 개인실을 한 개씩 다 뒤져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 큰 덩치의 남자는 듣지 못한 채로 전혀 나를 무시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려는 의향이 없었다. 젠장! 나는 당시 조금은 이성을 잃었음을 인정한다. 필경머리 위에 언제나 초록빛이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누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도저양 부양께? 라고 질문했다. 큰 덩치의 남자는 여전히 시선을 옮기지 않고 나를 전혀 눈치채지 않는 듯 했다. 내가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강하게 앞으로 돌진했다. 사실을 말하면 내가 이 택남 체격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었다. 상대는 발을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고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때 조명이 달려와서 서둘러 나를 일으켰다. 연 형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곳은 바의 고급 VIP 구역으로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대고객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다. 100만 원. 농담이 아니게 당시 이 숫자는 정말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 집 집값이 겨우 200만 원 넘게 될 뿐인데 이 바의 개인실 하나에 1년에 100만 원을 소비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이다. 보기엔 무리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명을 한쪽으로 끌어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은 그의 관계지인이 많을 것이고 적어도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조명이라는 친구는 충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머리를 한번 돌리자 그는 방법을 떠올렸다.
그는 여기에 몇몇 웨이터와 친분이 깊다고 하며 웨이터 복장을 구해주어 내가 한 바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략 30분 후 나는 바의 직원 쉼터에서 나왔을 때 작은 조끼를 입고 얼굴에 무언가를 발라 이상한 분위기를 띠며 완전한 웨이터 모습이 되었다. 어려움을 겪으며 들어갔지만 수씨가 정확히 어느 개인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1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하나하나 찾을 수는 없다. 내 마음에 든 생각은 만약 수씨가 날 속였다면 지금 전화를 받을 때 티가 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를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서둘러 수씨의 전화를 다시 걸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진아연, 이 무슨 일이야? 비록 나와 통화하고 있지만 전화 반대편의 수씨의 목소리는 분명히 긴급하고 가끔 들리는 숨소리도 있었다. 당시 내 머리는 거의 폭발하려 했다. 수씨,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했다. 나는 괜찮아. 곧 돌아가겠다. 여전히 같은 목소리로 내 마음의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내가 분노를 발산하기 전에 수씨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젠장! 당시 나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리며 각 개인실을 하나씩 돌아다녔다. 유리가 거친 유리라서 개인실 안의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 개인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씨가 전화를 받을 때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 비교적 조용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1번 개인실부터 9번 개인실까지 갈 때 이 개인실이 매우 조용한 것을 발견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안에서 치열한 숨소리와 박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나는 말을 잃었다. 소파의 뚱뚱한 형체가 흰색 몸을 압박하고 광택 있는 흰 다리가 눈에 띄었다. 당시 내 눈알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생각도 없이 달려가 뚱뚱한 남자를 차버리고 죽을 뚱뚱이 내 아내를 건드리다니 죽여버려. 라고 욕했다. 그러나 뚱뚱한 남자는 바닥에 떨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해, 형님, 제가 뜻하지 않았어. 형수님이 주동적으로 유혹을 걸었어요. 라고 말했다. 형수님? 나는 의아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 여자는 몸매는 매력적이지만 얼굴에 약간의 주름이 보였다. 적어도 30살 이상인데 전혀 수씨가 아니었다. 그녀도 아마도 놀랐는지 주변에 있는 옷을 잡아 하체를 가렸다. 나를 확실히 보고 나서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너는 내 남편이 아니야. 너 누구야? 뚱뚱한 남자는 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어올렸다. 나는 매우 창피해져 미안해. 사람을 잘못 인식했어라고 서둘러 말했다. 그러나 뚱뚱한 남자는 내 설명을 듣지 않고 큰 덩치의 남자를 부르자 몇 번의 동작으로 나를 바 밖으로 던져버렸다. 나는 아파서 엉덩이를 쑤시며 움직였다. 안에 있는 여자가 수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시 마음이 복잡했다.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실수로 잘못 보았을까? 집에 돌아가자 수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바에서의 일을 자세히 되새겼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잘못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필경 우리 둘이 이미 4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30분 후 문 앞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수씨가 돌아왔다. 나는 차갑게 문을 쳐다보았다. 어떻게든 오늘은 그녀가 마신 술이 무엇인지, 왜 전화를 받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났는지 롱청초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수씨는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놀라서 서둘러 가서 붙잡았다. 이때야 비로소 수씨의 얼굴이 매우 창백해져 마치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 너 어떻게 됐니? 걱정하며 물었다. 다른 문제는 생각나지 않았다. 수씨는 정말 힘들어 보였다. 한마디 말하려고 해도 몇 번이나 숨을 쉬어야 했다. 그녀는 끊어진 말투로 오늘 아침에 급한 피임약을 먹고 약간 술을 마셨더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씨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갑자기 조여들었다.
젠장,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어젯밤은 나 자신이 기분 좋게 보내느라 오늘 수시가 약을 사서 먹는다는 것을 잊고 말았다. 나는 그 약이 몸에 아주 큰 피해를 주며 1년에 최대 3번 이하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시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데 나는 그녀를 의심했는데 정말 나쁜 놈이다. 나는 서둘러 수시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를 침대에 안아 세우고 뜨거운 물을 담은 양동이를 들고 천천히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다. 나는 참을성 있게 닦아주고 수시는 순순히 눈을 감고 속눈썹이 깜빡거려 매우 귀여워 보였다. 수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나는 자기가 더욱 나쁜 놈이라고 느껴 스스로 몇 대대를 치고 싶었다. 수시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닦으려고 할 때 갑자기 오늘 그녀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순간 내 주의력은 이것에 전혀 없었다. 놀랍게도 이 흰색 반바지 가운데에 커다란 물자국이 생겼다.